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의 확고한 신념이 180도 뒤집히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보통은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예 안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주 명확한 입장을 남겼거든요.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가치가 불안정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요. 아, 맞아요. 마약 거래 같은 불법 행위에나 쓰인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네, 한마디로 가치 없는 가짜 돈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5년 후인 2024년 7월 내쉬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정치인들의 흔한 말 바꾸기나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서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다. 네,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정치 자금, 그리고 대통령 일가의 가족 비즈니스라는 두 개의 엄청난 톱니바퀴가 막 냉렬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와, 가죽 비즈니스의 정치 자금까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극적인 전환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기계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연방선거위원회, 그 FEC 선거자금 신고서란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의회 보고서 같은 원본 데이터를 쫙 펼쳐놓고 오늘의 심층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청취자님들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죠. 이번 분석은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제공된 원본 데이터와 팩트 기반의 의회 보고서 내용만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해부하고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인 돈부터 추적해보죠.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자금 조달 구조. 이거 수치를 보니까 거의 다른 시대의 선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일기 시절을 돌아보면 트럼프 캠프의 핵심 자금줄은 철저하게 전통 산업이었어요. 화석연료, 상업용 부동산, 철강 제조업 같은 곳들이요. 파리기후 협약 탈퇴나 철강 관세 같은 정책들이 다 그쪽 입장을 대변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때만 해도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뭐랄까 존재감 자체가 재료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2024년 대선을 기점으로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제가 퍼블릭 시티즌 보고서를 봤는데 그 수치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2024년 전체 기업 기부의 약 48%. 그러니까 미국 전체 기업이 낸 정치 자금의 거의 절반이 암호화폐 산업 한 곳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바로 페어쉐이크라는 슈퍼팩을 비롯한 세 개 연계 팩들인데요. 이들이 조달한 금액이 무려 2억 9,200만 달러입니다. 와, 2억 9천만 달러요? 개별 기업들 단위로 보면 더 엄청나죠.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4,900만 달러를 냈고 리플이 4,700만 달러, 벤처 캐피털인 A16Z가 4,4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단일 선거에서 이렇게 신생산업군이 막대한 자금을 집중시킨 건 정말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좀 파헤쳐보죠. 승리할 것 같은 진영에 막대한 자금을 베팅해서 로비하는 거. 이거 과거 거대 제약회사나 방위산업체들도 늘 하던 워싱턴의 흔한 플레이북 아닙니까? 암호화폐 로비가 과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본질적인 요구사항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전통산업은 보통 법인세를 좀 깎아달라거나 특허 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점진적인 혜택을 원하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크립토 산업은 아예 게임의 룰을 통제하는 심판을 통째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사법적 칼날을 단번에 부러뜨려달라는 거죠. 그 거액의 청구서가 어떻게 결제됐는지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소름 돋긴 하더라고요. 트럼프 당선 직후 단 2달 만에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이 암호화폐 강경파였던 게리 겐슬러에서 아주 철저한 친크립토 인싸인 폴 애트킨스로 교체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취임 약 3주 후에는 SEC가 코인베이스랑 하던 소송이 쥐도 새도 모르게 취하됐고 리플도 기나긴 소송을 끝내고 합의 절차에 들어갔죠. 심지어 대선 때 7,500만 달러를 낸 걸로 알려진
트론 창업자 저스틴 솔에 대한 소송도 취임 직후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고요. 저희가 검토한 2025년 11월 민주당 하원 법사위 그 제이미 라스킨 의원 측 비판 보고서를 보면요. 이 상황을 두고 기부대 규제 철회회에 사실상 대가 관계가 성립했다고 엄청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막대한 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연방 수사가 행정부 압력으로 중단됐다는 주장인 거죠. 물론 저희가 이 의회 보고서의 비판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돈이 들어간 시점과 규제가 풀린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그 현상 자체는 관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롭게 꾸려진 행정부 인선, 일명 크립토 캐비넷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 인선 면면이 진짜 화려하죠. 마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SAS 위원장 폴 애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섹스까지 이건 그냥 호의적인 사람 몇 명 둔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 산업과 행정부가 그냥 한몸이 된 뭐랄까 제도적 동맹이네요. 그런데 아까 동맹이라고 하셨지만 가장 노골적이고 재밌는 연결고리는 대통령 일가 본인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직접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라는 디파이 플랫폼을 차렸죠. 네, 그 막내 아들 16살 배런 트럼프가 공식 사이트에 디파이 비전과 그 디파이 비저너리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 16살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대학 과제하거나 틱톡 볼 나이인데 대통령 아들은 수억 달러짜리 플랫폼의 비전가입니다. 이 가족 비즈니스 스케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일단 WLF 토큰 판매 총액이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지분 구조예요. 디파이면 보통 커뮤니티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 WLF는 트럼프 법인이 전체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수익의 75%를 가져가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포춘 분석에 따르면 가족들이 이걸로 현금화한 금액만 최소 12억 달러 이상일 걸로 추정됩니다. 와, 12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1조가 훌쩍 넘네요. 게다가 그 TRUMP 밈코인 사건도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딱 3일 전에 기습 출시됐던 거. 네, 그 밈코인으로 트럼프 측이 올린 초기 수익만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비유하자면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이 직접 특정 팀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경기장 밖에서 그 팀 굿즈까지 독점으로 팔아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그 심판의 권력이 비즈니스랑 어떻게 엮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논쟁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그 UAE 정부랑 연관된 투자기관이 월터 WLF의 스테이블 코인에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한 겁니다. 동시에 지분 49%도 5억 달러에 사들였고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면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된 코인이잖아요. 외국 정부가 가격도 안 오르는 코인에 20억 달러를 왜 쏟아부은 겁니까? 바로 그게 워싱턴을 뒤집어 놓은 지점입니다. 투자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직후에 미국 정부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꽉 막아뒀던 UAE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격 승인해버렸습니다. 와, 진짜요? 외국 정부가 대통령 가족 코인을 대량으로 사주고 직후에 미국 핵심 안보 규제가 풀렸다. 이거는 대가성 논란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 그 이멀로만츠 클로우스 위반 논란이 터진 겁니다. 연방 공직자가 외국 정보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인데 과거엔 외국 외교관이 트럼프 호텔에 묵는 것만으로도 논란이었잖아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뭐 수조 원대니까요. 맞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에서 개인 회사 토큰을 산 걸 단순 금융 투자로 볼 거냐, 아니면 정책을 움직이는 사실상의 대가성 뇌물로 볼 거냐, 엄청난 법적 쟁점이 된 겁니다. 자, 무대가 워싱턴 정치판에서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이쯤에서 온체인 데이터, 그 투명한 블록체인 지갑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온체인은 비유하자면 투명한 유리 금고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건 다 보이는데 가면 쓴 얼굴만 모르는. 네,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유리궁고를 보다가 아주 소름 돋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명 트럼프 내부자 고래 패턴이라고 하죠. 내부자 고래.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세 가지 결정적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조연설 직전에
정체불명의 지갑들이 마치 연설 내용을 미리 안다는 듯이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을 선제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와,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두 번째는 그 밈코인 사건이죠. 일반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네, TRMP 밈코인 출시 직후에 초기 개발팀 연관 지갑들이 가격이 딱 고점을 찍었을 때 코인베이스로 약 460만 달러어치를 옮겨서 일제 현금화해버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보 없는 소매 투자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 이거 트럼프 코인이래요 하면서 뒤늦게 사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내부자들의 엑시트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세 번째 사례는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2025년 4월 사건. 맞습니다. 당시 시장을 힘든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거시경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백악관 발표 수십 분 전에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 폭등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죠. 아니,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주식시장에서 만약 애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샀다. 당장 FBI가 쇠고랑 채우잖아요. 명백한 내부적 거래니까. 근데 왜 크립토에서는 이런 정보 비대칭 거래가 버젓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잡혀갑니까? 그게 바로 현 시장의 치명적인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증권시장은 SEC 규정 10b-5로 처벌을 받는데 지금 폴 애킨스 체제의 SEC는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해버렸거든요. 아, 비증권이니까 내부적 거래 처벌 법안이 안 먹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정치적 정보 비대칭이 만든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돈을 끌어모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이건 짜고 치는 판이다 라고 느끼면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제 공백이 만든 권력자들의 합법 카지노네요, 정말. 자, 내부자들 지갑에게는 이쯤 하고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거대한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2025년 3월 6일 비트코인 전략 비축 SBR 행정명령 서명. 네, 이건 정말 글로벌 금융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한테 압류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 약 32만 8천 개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와, 32만 개면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전까지 그 비트코인들은 그냥 다크웹 마약상들한테 뺏은 전리품, 언제든 경매로 팔아치울 잡동사니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절대 안 파는 전략 자산으로 못 박았다.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 같은 예비 자산으로 보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경찰서 지하 압수물 보관창고 구석에 있던 디지털 쪼가리들이 대통령 서명 한 번에 포트녹스 지하 금고에 보관되는 국가 전략 금고로 신분 상승을 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의회에서는 향후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는 비트코인 액트나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주니어스 액트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안 있겠네요. 당연하죠. 엘살바도르나 부탄은 이미 환호하고 있고 제재 우회가 필요한 러시아조차 국가 차원 비축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비축 경쟁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님들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겁니다. 당장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현실적인 나침반을 한번 세워보죠. 지금 2020년 4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아주 핵심 트리거잖아요. 맞습니다. 페어쉐이크 PAC는 이미 1억 4,100만 달러라는 실탄을 장전해뒀죠. 선거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공화당 과반 유지 시에는 친크립토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강세장이 올 거고요. 현상 유지가 되면요? 이똑 종력이 떨어져서 지루한 불확실성 장세가 이어지겠죠.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WFF 가족 스캔들이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맹렬한 조사가 시작될 테니 깊은 조정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 모든 데이터의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친크립토 대통령이 있으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끝없이 오르는 건가요?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다릅니다. 정치적 이벤트 약발은 24시간에서 72시간짜리 단기 모멘텀에 불과해요. 2025년 2월 3월에 관세 충격 왔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에서 7만 8천 달러로 폭락했잖아요. 백악관의 친크립토 대통령이 있어도 시장 붕괴를 못 막은 겁니다. 아, 결국 거대한 거시경제 파도 앞에서는 예외가 없군요. 네,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거시 유동성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과 그 이면의 돈과 권력의 톱니바퀴를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인데요. 덮기 전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소스 마지막에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동향이라는 짧은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아, 그 부분 참 흥미롭죠? 만약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막대한 자본으로 비트코인 비축 전쟁에 전면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강대국들의 디지털 체제 경쟁은 어쩌면 이제 막 총성을 울린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올 때까지 이 질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